자, 그럼 첫 번째 이슈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후속 기사들이 오늘 신문에 참 많이 실렸습니다. 그 내용부터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그동안 침묵하던 입장을 내놓지 않던 청와대가 어제 강력히 뭔가를 규정을 했습니다. 아베가 직접 공격에 나서자 청와대가 적극 대응으로 선회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첫날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건 아니냐. 그렇죠. 청와대가 이제 입장을 내놨으니까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정면 대응 방침을 승인한 듯하다. 그리고요, 김상조 정책실장, 최근에 정책실장이 취임했죠. 아베 발언은 WTO 체제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청와대가 당초에는 이 브리핑 내용에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정치적 보복이다. 굉장히 좀 강한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한 30분 가까이 시간이 흐른 뒤에 좀 정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정치적이란 말을 빼고요. 그냥 보복적 성격으로 정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강한 표현이다 보니까 좀 부담을 느껴서 조금 바로잡았다. 그리고 기자들이 물어보죠. 그럼 처음에는 왜 정치적 보복이라는 표현을 썼냐. 실수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전면전 확산에 부담을 느낀 듯하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정부의 최고 책임자를 찾는 여러분들이요, 일본과 관련해서 얘기들을 꽤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그 내용을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일본 측이 경제 제재 보복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대응 조치를 또 일본에게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정부가 강구를 할 것입니다. 이번 일본의 조치는 한국만을 특정하여 선량한 의도의 양국 민간 기업 간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다세나르 체제의 기본 지침에 위배됩니다. 일본의 일방적 조치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집단 안보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체제를 흔드는 것입니다. 한국이 기 제안한 양자 협의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 우리 당국도 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입장을 냈고요. 그리고 대응 조치에 대해서 우리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걸 살짝 비췄습니다. 자, 그럼 아베 총리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 내용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중앙일보인데요. 드러난 아베의 혼내. 혼내는 일본 말이죠. 한자어로는 본심입니다. 그러니까 속마음을 살짝 비췄다는 거예요. 진짜 왜 이러는 건지. 그런데 어제 일본 TV 아사히와 인터뷰, 그러니까 대담을 했어요. 해설자 나왔는데. 근데 TV 아사히는 일본 내에서도 약간 아베 총리와는 좀 이렇게 각을 세우는 언론으로 통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담 중에서 해설자와 아베 총리가 아주 긴장 관계를 보이면서 말을 주고받았어요. 그 대목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영향력 크지 않아.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굳이?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불편하다는 걸 아베 총리가 드러낸 거예요. 이런 거에서. 이게 정치적 아니면 뭘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기 보면 소개가 돼 있어요. 3일 밤 일본 TV 아사히 메인 뉴스에 출연한 아베 총리. 해설자와 대화를 나눴는데 시종 아슬아슬하게 진행됐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대목들이 이렇게 아슬아슬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관련해서 어떤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그 해설자가 질문을 합니다. 국민들의 감정을 가라앉히는 게 리더의 중요한 역할 아니냐? 왜 이렇게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행동을 하는 거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아베 총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쪽 편, 우리를 보고 저쪽 편이라고 그랬어요. 저쪽 편이 후쿠시마현 주변 수산물 금수 조치에 더 많은 지역을 추가할지도 모르는데 일본도 할 때는 뭐든 한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후쿠시마산, 우리가 후쿠시마산 그 안전상 위험하니까 우리가 좀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소개되어 있어요. 수산물 금수에 우리도 뭐든 해야 한다. 그리고요, 적대적 상대 지칭을 할 때 쓰는 무코가와라는 표현을 썼대요. 무코가와. 근데 이런 표현은 아베가 북한에도 사용 안 하는 표현이랍니다. 무코가와가 우리의 번역을 하면 저쪽 편이거든요. 여기 좀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수산물 금수 조치를 언급할 때 한국을 묵호가와, 뭐 우리가 해석하면은 좋게 해석하면 상대편, 조금 나쁘게 해석하면 저쪽 편,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우리를 지칭했다는 거예요. 이는 주로 적대적 관계의 상대방을 칭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목이 그래서 아베의 혼내가 드러났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아베 총리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여기 관련 사진이 있습니다. 보시죠. 이 사진이 뭐냐면 어제 모습입니다. 어제 아베의 일본의 참의원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지지자들한테 막 박수를 받고 환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제 우리의 경제 보복, 일본이 내린 경제 보복 조치가 시행되는 날이기도 했거든요. 이거는요, 누가 봐도 날짜를 맞춘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과 함께 한 가지 여기 지금 화면은 없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기사가 있어서 하나를 제가 뽑아서 왔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어젯밤 늦게 아베 총리가 일본 NHK와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귀를 잡는 몇 가지 표현들이 나왔어요.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공은 한국 쪽에 있다. 그러니까 뭔가 했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국제사회의 국제법 상식에 따라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 한국이. 본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해요. 이웃 국가끼리 여러 문제가 일어나지만 한일은 청구권 협정에 따라 종지부를 찍었다. 서로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세계 평화와 안전을 지킬 수가 없다. 이게 누가 들어야 될 소리를 본인이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윤경호 위원님, 아베 총리의 어제 NHK 인터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진에서 보여줬습니다만 예. 지금 아베 총리의 발언, 행동 여러 가지는 국내 정치용이죠. 예. 일단 출발은. 예. 이 앵커가 얘기했듯이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 예. 수출 규제, 예. 시행 날짜를 4일로 맞춘 거는 일본 예. 참여원 선거가 21일인데요. 예. 21일 이전에 예. 이를테면 우리식으로 하면 선거운동 개시. 어제부터 시작돼 있어요. 예, 바로 거기에 맞춘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어제 꺼낸 여러 가지 코멘트, 예. 아까 TV 아사히와의 인터뷰 예. 이런 것들이 다 국내 정치용으로 일단 주된 타겟을 정해놨다. 거기에 어찌 보면 우리 한국을 대한민국을 예. 때리는 걸로 어. 일본의 보수 세력들을 좀 결집시키는 어. 예, 순전히 이제 그런 목적으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예.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응할 거냐? 예. 사실 저는 우리 국내 언론에서 왜 청와대가 나서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그동안 좀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예, 어제 오늘 있었습니다. 어제 그제 있었습니다. 예. 청와대가 나서느냐,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서느냐, 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나서느냐 예, 예. 이게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갈등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와의 갈등이지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갈등 사실은 정부와 정부의 예, 갈등이에요.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아베 총리는 자꾸 그렇게 타겟을 좀 좁히려고 하겠죠. 저렇게 일본 내 인터뷰를 계속하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몰고 가고 싶은 것 같기도 해요, 지금. 그렇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가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매일경제가 일면에 보도를 했습니다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우리 국내에 있는 기업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걸로 그치지 않거든요. 예. 우리가 디스플레이 공급을 하는 예. 미국의 애플이 아이폰 예. 생산에 지장을 받고 반도체 우리 걸 갖다 써야 되는 퀄컴이 자기들의 칩을 생산하는데 그렇죠. 지장을 받고 이건 국제 문제로 지금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잽을 날렸다고 해서 우리는 또 어퍼컷을 날리는 식으로 맞대응을 하다 보면 예. 이건 그야말로 왜 출발이 됐는지가 희석되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시점에서는 우리는 좀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교적으로. 거기에 맞대응을 그리고 맞대응할 카드도 사실 마땅치는 예, 않습니다. 예. 경제적으로는. 예.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저는 즉각 맞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어. 일본의 이런 조치가 예. 국제적으로 어찌 보면 좀 곤궁해지는 좀 코너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그러니까 일본의 필요한 게 조치를 통해서 한국만 피해본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피해본다는 걸 실제로 설득하고 보여주면 된다는 걸 해법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전 그렇다고 봅니다. 자, 어제도 이제 구체적으로 언론들 통해서 정치권에서 해법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결론은 그렇게 뾰족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금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넘겨주세요. 당정청 급하게 대응 나섰지만 뾰족한 카드는 안 보인다. 그렇습니다. 뾰족한 카드는 없다. 대일본 수출 제한을 검토하지만 우리 물건을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일본 입장에서는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WTO 제소 얘기도 나왔는데 최종 결정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뭐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수입선 다변화, 국산화도 오래 걸린다. 아무튼 뭘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당장 효과는 없고 다 오래 걸린다. 그리고 되겠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뾰족한 카드 안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론되는 몇 가지 조치들이 있거든요. 여기 화면 봐주시죠. 여기 보시면 일본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화이트리스트, 이른바 전략 물자에 대해서 우리한테 안 파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거꾸로 할 수 있어요. 일본한테 안 파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평화나 안전 유지, 국가 안보 등 이유로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전략 물자로 지정을 하면 일본에 수출하는 걸 우리가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 물건이지만.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게 해당됩니다. 반도체는요, 거의 모든 무기에 사용되거든요, 지금은요. 이거 안 팔 수 있습니다. 전략 물자 지정에서. 그럼 일본도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어요. 다음에 한번 봐주시죠. 그리고 또 이것도 있습니다. 아까 아베 총리가 이 후쿠시마 얘기하면서 사실은 일본 입장에서 굉장히 아픈 거예요, 거기가. 이게 이제 원전 사고가 발생해서 그쪽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는요, 지금, 농산물 27개 품목에 대해서 수입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요, 모든 농산물을 이미 수입 규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산물에 대해서는 우리는 일단 막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이 농산물에 대해서 중국만큼 아예 못 들어오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조치 당장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직 뭐 말씀을 하신 세 분께 질문을 똑같이 드릴게요. 제가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습니다. 이런 후쿠시마 관련된 거, 그리고 아까 전략물 설정. 이런 조치는 당장에 할 수 있는 맞대응이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이런 맞대응 보복 조치, 맞보복 조치를 지금 해야 됩니까? 해서는 안 됩니까? 의견을 주세요. 최창할 교수님 먼저. 지금 저는 당장 저 조치는 취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크게 효과를 못 낸다는 거 아니에요. WTO 제소 같은 경우도 최소 3년까지 걸린다는 얘기도 있고. 저는 근데 지금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그래도 유효한 방법은 그 반도체라는 게 모든 산업에 이 IT 산업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나라가 반도체의 그 한 70%를 이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에 그 소요되는 그 양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지금 IT 산업의 생태계를 일본이 교란시키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그 세 가지 이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우리나라 반도체가 이제 생산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교란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베가 하고 있는 일은 일본 아베 정부의 저러한 조치들은 세계 자유무역을 위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세계가 지향하고 있는 이른바 자유무역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이것을 교란시키고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을 좀 하나의 적으로 돌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적만이 아니라 세계 무역의 적이다. 이거는 세계의 자유시민의 적이다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돌리려면은 똑같이 우리가 수산품을 지금 27개 품목에 해당하는 것을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데 전 품목을 규제하면 그러한 것들이 명분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27개 품목과 전 품목이라는 게 큰 차이도 없을 텐데 굉장히 또 강경한 대치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외국의 다른 나라를 설득하려면 우리는 일본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실질적인 효과도 약해요, 저게.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지금 일본이 노리는 건요. 이분이 자꾸만 이제 그 논쟁화시키고 세계적인 이슈화 시킴으로써 국내 지지층 결집하고 뭐 국내 정치적 효과라는 말씀 하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거기 일정 부분 날릴 필요는 없어요. 물론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대응 조치를 해야 되겠죠. 장기적으로는 지나치게 대일 무역 의존도가 강하다든지 또 이제 우리나라 소재를 많이 일본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되는데 이런 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기술도 개발해야 되고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되 당장 즉흥적으로 그 품목을 27개 규제했던 걸 다 규제 포함된다. 이건 저는 그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최창렬 교수님이나 이제 윤경호 아까 위원께서도 아까 이런 거는 좀 외교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당장에 맞대응하는 건 조금 이거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라고 두 분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일본의 보복 조치가 들어갔어요. 분명히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조치는 굉장히 실이 많이 걸려요. 그럼 그 사이에 우리 기업들은 속수무책이라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론이, 우리 국내 여론이 당장 일본을 움직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의를 듣던 그런 조치가 거론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 이수희 변호사 지금 당장 우리가 맞보복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해서는 안 됩니까? 전 그런다고 해서 해결될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시발점을 봐야 되는 경제보복이 예. 나온 게 처음에 이제 위안부 합의에 대한 파기, 예. 그 다음에 그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고 예. 국내 재산, 미쯔비시나 이런 국내 재산에 강제 집행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본에서 계속 지난 예. 10월부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뭐 예. 위안부 합의 파기에 대해서도 그 아주 그 격한 반응을 예. 내놨었죠. 이게 이 지금 경제 보복의 시발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NHK랑 아베 총리랑 그 인터뷰했을 때 국제법 상식에 맞춰 행동해 주길 바란다. 이게 이 앞에 두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겨냥했다는 국제법 상식이 거죠. 아니라 예. 이 두 합의 예. 위안부 합의랑 이거. 그럼 이 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예. 결국 외교력하고 정치력이 발휘가 돼야 되는 예. 거지. 이런 보복 조치, 그래, 그럼 우리 이거 그 수입 품목 전 품목으로 확대하겠어. 이런 걸로 그러면 다시 한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예. 이전에 박근혜 정권에서는 예.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위안부 당사자에 대해 전혀 설득이나 동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합의를 해서 결국 국내에서 갈등이 터졌던 거고 미쯔비시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계속 미루면서 이거를 뭉개었죠 한마디로 이런 것들이 두려웠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저는 이 두 문제를 뭐 그 관계되는 기업들이 뭐 기금을 내자 뭐 이런 안들도 나왔지만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해결책이 나와야지만 해결이 근본적인 걸 지금부터 풀어간다. 시간이 그래도 그걸 풀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 자, 명재선 교수께서는 우리의 맞대응 문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리가 분노하는 것하고 처방은 좀 투웨이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 번의 관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요. 과거 우리가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것은 의병입니다. 전 지금은 국가에서 내세우는 것들은 때로는 강경하게, 때로는 유연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국민의 정서를 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에 대한 처방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 일본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의병이 나서야죠. 어떻게 나섭니까? 어떻게 나서야 됩니까? 큰 경제에 대해서 큰 타격을 할 때 우리는 그쪽에 작은 타격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생활 곳곳에 일본 제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남역에 가면은 일본 제품이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구매하지 않아야죠. 압박해야죠. 여행 가지 않아야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 부분은 알아서 좀 그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라는 거네요. 나라를 구하는 것은 국가가 아닙니다. 의병입니다. 우리가 촛불 정부를 세운 것도 결국은 우리의 의병들이 내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존경하는 이수희 변호사께서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이것의 원점은 어디냐? 박근혜죠. 박근혜 정권에서 단돈 100억 원에 나라를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말랑말랑한 우리의 보여준 것이에요. 이걸 처방하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우리가 어떻게 의병을 모아줘야죠. 그럼 이것이 첫 번째 처방이고 두 번째는 일본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북한의 김정은 아닙니까? 트럼프나 모든 사람들이 만나러 가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이제 이거 처방을 해줘야죠. 어떻게? 김정은 위원장이 한번 만나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는 없죠. 물론 이거는 외교적인 하나의 어떤 제스처입니다만은 일본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들은 우리 민족에 대한 과거 컴플렉스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은 저는 한반도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 이 문제가 단순한 하나의 경제 문제가 아니고 대단히 정치 군사 복합적이다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베의 그런 생각들은 끝으로 한 말씀 드린다 그러면은 일제 말기에 조선 총독부의 그 분이 바로 아베의 외할아버지 아닙니까? 아베의 정신은 바로 거기에 시작됐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분께서 공히 말씀하시는 건 지금 당장의 저런 맞대응 조치는 부적합하다. 그리고 뭔가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방법은 외교적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맞는 겁니다. 이렇게 네 분께서는 공통점이 있으시네요. 오늘 말씀에. 알겠습니다.